이것만큼은 저는 안 사는 게 있거든요. 대입고 안 된다 그랬는데. 이게 그거잖아. 체크 안 하잖아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여러분 쇼핑할 때 내가 주로 온라인으로 한다 하시는 분 손. 아니지 오프라인이다 하는 사람 손. 여러분 온라인 쇼핑할 때 뭐 생각해 보시면 그 성공 확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본 적 있으십니까?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상 받아서 입었을 때 별로여가지고 교환, 환불하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. 오프라인은 사실 딱 입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실패 확률은 적은데 귀찮기도 하고 입어보고 싶지만 매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접근성의 문제도 있죠. 그래서 주로 온라인 쇼핑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오늘 온라인 쇼핑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이제 실패를 줄이기 위한 뭔가 이렇게 좀 근본적인 그 소비 패턴 뭐 아니면 주의할 거 이런 것들 조금 한번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 예전에 다뤘던 거 말고 또 그 외의 것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쇼핑에서 그러면은 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 내용도 곁다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온라인 쇼핑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. 우리의 몸은 3차원이잖아요. 입체란 말이야. 근데 온라인 쇼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보는 거기 때문에 2D입니다. 2차원이야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했을 때 뒷모습도 알 수 없고요. 특히 이렇게 드레이프가 지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옷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완성된 그 컷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사실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정보들이 많이 손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좀 파악하기 힘든 것들이 이런 거야. 이 원단의 실질적인 두께, 밀도, 무게, 탄성 이런 거. 그래서 영상에서는 저희가 뭐 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도 해보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막 하잖아요. 하지만 사진으로는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들고 무게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요즘 온라인 그 쇼핑몰이나 뭐 브랜드나 상세컷 외에 영상을 이렇게 좀 강화하는 경향이 이제 요즘 많이 생기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애당초 온라인 쇼핑은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이제 사진이죠. 근데 기본적으로 패션 사진은 기록이 아니라 연출이에요. 정확한 전달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거를 구매 욕구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예쁜 컷들을 셀렉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. 물론 제가 항상 툴툴거리는 거 있죠. 특히 쇼핑몰들 막 거의 사진 100장을 넣어놓는데 제대로 옷은 안 보여주고 계속 이상한 포즈 취하면서 화보 찍고 상세 디테일 컷은 따로 찍더라도 어쨌거나 그 브랜드 입장에서 이 사진을 올리는 거는 정말 생짜의 리얼한 사진보다는 A컷을 골라서 올리는 게 당연하죠. 사실 같은 옷을 입어도 이 핏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포즈, 그런 각도, 그런 컷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지양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과도한 보정 및 연출, 진짜 그 핏을 예쁘게 보이려고 막 핀으로 잡고 막 클립으로 막 잡고 테이핑으로 막 조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. 그거는 진짜 옷을 너무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 그런 건 사실 지양하긴 해야 됩니다. 옛날에 온라인 쇼핑이 거의 없던 그 시절에는 다 오프라인 쇼핑이잖아요. 그러면 어디 매장 같은 데 가잖아? 그럼 마네킹 뒤에 핀으로 이만큼을 잡아놓고 막 이런 경우들 많았어. 저 옷 좀 보여주세요. 그런데 막 이만한 박스티가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너무 벙벙해서 계속 여기 핏 잡으려고 계속 이러고 있고, 소매 사실은 다 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옷인데 어떻게든 이렇게 내놓고 계속 이러고 있고, 계속 어딘가를 붙들고 있다, 뭐 하고 있다, 다리 꼬고 있다 그러면은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게요. 그리고 그 색감도 차이가 많습니다. 일단은 진짜 생짜로 우리가 보는 옷도 내 방 형광등 아래서 보느냐 아니면 그 피팅룸 안에서 이렇게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. 특히 사진으로 우리가 이걸 본다 그러면 그 같은 사진도 또 내 모니터에 따라서도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.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. 그러면 참 브랜드들 나쁘다. 근데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. 솔직히 우리도 생각해봐. 우리가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 정말 말 그대로 생짜로 그냥 찍어가지고 그거 그냥 10컷 찍었으면 그 10컷을 그대로 올리지 않잖아. 최대한 잘 나온 컷을 하고 싶은 거고,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 상품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최고의 그 사진을 제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. 브랜드 입장에선 또 당연한 거니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고 좀 말 많고 탈 많은 거죠. 사이즈. 내가 5야. 그래서 5를 샀는데 여기 건 너무 작아. 어떤 건 너무 커.
일단 옷을 고를 때 여러분 숫자로만 고르지 마세요. 내 신체 사이즈가 있잖아요. 그걸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그런 옷을 고른다 그래서 이 옷이 예쁜 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.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깨 위치, 아몰의 깊이, 뭐 미디 길이 등등등등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같은 사이즈, 같은 패턴으로 뜨더라도 이게 원단을 어떤 거를 썼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다 핏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수치로만 옷을 고르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우리가 또 이렇게 보지. 모델 스펙을 참고해. 그죠? 키 165에 뭐 50kg. 나랑 가장 비슷한 게 얘야. 그러면은 얘를 참고를 하려고 하겠지만 이것도 달라. 같은 165에 O 사이즈 똑같아도 얘 가슴이 C컵인지 A컵인지에 따라 다르고요. 알잖아. 느낌 알잖아. 아무리 파여도 야해 보이지 않고 뭐 부해 보이지 않지만 가슴이 큰 사람들은 좀만 해도 갑자기 여기가 막 하고 뭔가 되게 부해 보이고 그럴 수 있고요. 하의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. 모델의 뭐 허리 사이즈 뭐 이런 거 참고하실 테지만 엉덩이, 골반 그리고 그 엉덩이가 처졌냐? 힙업이 돼 있냐?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. 그리고 다리 길이를 체크해도 사실 그 다리의 비율은요 발끝에서 무릎, 그러니까 종아리의 길이가 길어야 다리가 더 예쁜 비율인데 그거는 체크 안 하잖아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우리 리뷰에도 요즘 그거 많이 남기대. 키 뭐 160에 54kg 뭐 그래서 선택 사이즈 미디움 뭐 이런 식으로. 하지만 이제 그것도 100%에서 맞는 게 아니라는 거.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?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비율과 밸런스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바디 이미지가 나랑 맞냐 안 맞냐 이런 거. 모델컷 말고 후기의 사진들을 이제 많이 참고하실 겁니다. 근데 후기는 다 그냥 소비자들이잖아.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죠. 그러니까 다 사실 대부분은 형용사로 얘기해. 소재가 도톰해요. 그럼 그 도톰하다는 게 그것도 조금 기준이 애매하고 뭐 고급져요. 이것도 되게 기준이 달라. 각자의 취향이나 아니면 사실 경험치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고요. 본인이 산 가격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. 진짜 신발 후기가 어려워. 왜냐면 신발을 자기 발을 찍어서 보여주지 않잖아. 발볼이 넓은 사람 있고 칼발인 사람이 있고 발등이 이렇게 높은 사람 있고 이런데 내 발 사진은 없고 뭐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정보는 점점 넘쳐나.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온라인 쇼핑 뭐 별 생각 없다가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나한테 쿠폰 주고 생일도 축하하고 막 카톡이니 뭐니 와. 그래서 너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지금 이게 마지막 찬스라고 자꾸 그런 뭐 프로모션이나 할인이나 이런 거에 약간 흔들려. 잠자고 있는 나의 소비 욕구를 얘가 자꾸 깨워. 온라인 쇼핑 할 때는 배달료 민감해. 10,000원짜리 사면서 배송료 1,000원이다. 그럼 11,000원 내야 되잖아요? 그러면 좀 사기 싫어. 같은 제품인데 11,000원 해놓고 배송료 무료하면 이거 사도 될 것 같아. 그런 거 있습니다. 요즘은 대부분 또 무료 배송 이런 거 너무 많고 무료 배송뿐 아니라 무료 반품도 많고 그다음에 바로 내일 온대고 자꾸 쉽게 좀 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야 뭐 이런 게 좋긴 한데 일단 그거는 얘네들이 착해서가 그런 게 아니야. 이게 기본적인 심리가 뭐냐면 일단 사람은 내 손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일단 귀찮아서도 반품 교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내 손에 일단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소유에 따른 만족감이 알게 모르게 있게 돼. 그걸 보낼 때 약간의 상실을 느끼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손에 쥐어주는 거야. 일단은. 그래서 여러분 그 쇼핑 충동을 많이 느낄수록 실패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실패들을 줄이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노하우 말씀드린 거 있어요. 온라인 쇼핑에 한정해서 오히려 이런 거는 믿고 걸러라 했던 거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근본적인 소비 패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그 폴더링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 영상으로 따로 좀 자세히 봐주세요. 그 외에 제가 지금까지 언급 안 했지만 온라인 쇼핑에서 차라리 실패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저는 안 사는 게 있거든요. 코트와 자켓이에요. 저는 그거는 온라인 쇼핑으로는 안 사요.
왜냐면 코트랑 자켓은 진짜 테일러링이 중요한 옷이야.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고급스러워야 되는 옷입니다. 그래서 이게 소재도 중요하고 그 핏도 중요한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산다? 그 소재 일단 혼용률로만 다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. 저는 특히나 어깨선이 조금 왜소한 사람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딱 입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내 어깨선을 탄탄하게 받쳐주는지를 제가 입고 판단을 해야지, 이거를 실패를 감안하고 사기에는 코트와 자켓은 또 가격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두 제품만큼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안 해요. 여러분들도 가격을 좀 치러야 된다 하는 거 없는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안 사는 것도 방법인 겁니다. 온라인 쇼핑할 때 아유 씨 속 시끄러워서 안 사버려 하는 거는 주얼리인데 착용사 없는 거. 인기골이 나름 이게 두께감이나 크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. 근데 이게 사람한테 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시켜서 다 봤는데 워낙 작으니까 비율상 그게 좀 볼드하게 보였던 거야. 막상 봤더니 요매래. 아니면은 반대로 뭐 어정쩡한 줄 알았더니 이만해. 막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사실 상세 컷에 그 숫자로 이게 나오죠. 뭐 요거 뭐 지름이 몇이고 뭐 가로 세로 몇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만 딱 내가 보면서 요걸 사는 게 아니고 귀걸이 해가지고 뭐 여러 개 보잖아요. 한눈에 안 보이면 그게 너무 피로한 거야. 일일이 내가 상세 페이지 그 사이즈에 가가지고 이게 2.8cm면 그럼 2.8cm면 이렇게 줬어. 저는 쇼핑할 때 나를 이렇게 피로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서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. 특히 이게 뭐 귀걸이, 목걸이 이런 주얼리군들은 필히 이렇게 좀 사람이 또 착용한 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건 저의 바람입니다. 아, 그리고 요즘 인스타 하다 보면 가끔 그 내가 몰랐던 뭐 패션 브랜드? 그 다음에 아이템 광고에 떠요. 그래서 이거 뭐야? 괜찮은데? 더 알아보기 이렇게 써 있잖아. 그거 누르면 뭐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분명히 가격은 원화로 돼 있는데 해외 사이트야. 그럼 저 그거 안 삽니다. 요거 괜찮은데. 근데 너무 긴가민가해. 요거는 사실 뭐 한국인의 리뷰도 없고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통관 번호도 적고 저거 뭐 해야 되잖아. 그 나중에 행여나 마음에 안 들어봐. 환불하고 이런 것도 또 속 시끄러워요. 정말 사진상에 그 제품이 올까? 이것도 약간 의문인 것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일단은 안 사요.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쇼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기는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귀찮을 수도 있고 해당 브랜드나 제품의 접근성에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특히 우리 동생들일수록 기왕이면 오프라인 쇼핑을 조금 많이 해보세요. 그러니까 사라는 게 아니라 가서 보면서 입어보고 거울에 대보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돼. 그래야 이게 나중에 온라인 쇼핑에서는 이제 눈대중으로 사는 거니까 보는 눈이 올라가요.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어디서 훈련을 많이 했냐면 옛날에 그 새벽 시장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때 새벽 시장은 도매기도 하고 그래서 입어볼 수 없어요. 그 부스에 걸려있는 걸로 패턴과 이렇게 입었을 때 핏을 이렇게 좀 예상해야 돼. 도매니까는 하나만 안 팔아. 그래서 뭐 2개, 3개 샀는데 집에서 입어봤을 때 이제 똥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. 근데 이 실패는 돈이 많이 들었죠. 이런 실패를 통해서 저는 눈대중으로라도 그래도 이제 옷을 좀 고르는 노하우가 꽤 생겼는데 온라인 쇼핑에서 이 경험치를 늘리기에는 구매와 반품 보내는 그 수고가 훨씬 많이 든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쇼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무신사 이용하시는 분들 뭐 무텐다드 뭐 매장 좀 가보고 SPA 브랜드들은 특히 이렇게 피팅하는 거 너무 환경 잘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좀 입어보고 그래야 돼요.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최 실장님이 입어보라 그랬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피팅룸 딱 들어가. 거울 앞에 딱 보고 괜찮네? 하면서 이제 사면 안 돼요. 뒷모습 다 확인해야 돼. 앞모습만 보이는 2D가 아니기 때문에 3면을 골고루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H&M, 자라 이런 데 피팅룸은 아예 이렇게 3면이 다 거울이라서 그거 확인하기가 좋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고 나와서도 한번 봐요. 피팅룸 안에 있는 조명이 대부분 주황색 불빛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색이랑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여기 불빛에서도 한번 이렇게 좀 나와서 볼 필요도 있고요. 옷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 보면서 이렇게 좀 체크해야 될 옷들도 있어요. 특히 이렇게 아무리 좁은 것들,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움직임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. 크롭티, 굉장히 타이트한 어떤 거. 근데 좀만 움직이면 이렇게 막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브라가 내장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들떠버리거나. 그러니까
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지 같은 경우도 한동안에 이제 와이드핏이 워낙 대세였으니까 이런 게 좀 덜했는데 이제 또 바지핏의 유행이 점점 이제 스트레이트로 변하고 있거든요. 스트레이트는 또 내 몸에 맞게끔 이제 좀 고를 텐데 내가 이제 출퇴근용으로 입으려고 슬랙스를 샀는데 앉았더니 예를 들어 엉덩이가 엄청 껴. 아니면 Y존 있는데 완전 끼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피팅룸에서 좀 이렇게 한번 움직여봐요. 피팅룸에서 이제 한 3개 정도 골라서 바로 계산대로 가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이 대부분 쇼핑을 하면 내가 오늘 뭔가 사갖고 오겠다는 각오가 어느 정도 있어. 근데 그 각오를 버려야 돼. 긴가민가 했을 때는 이거라도 살까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허탄치는 날이 있는 것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. 저는 사실 10번 들어가면 그중에 거의 한두 번밖에 사갖고 오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입어보고 요거 이렇게 후보 이렇게 3개 일단 골랐다 그러면 일단 처음 매장을 한 바퀴 크게 또 돌다 보면 아까 방금 골랐던 요 청바지보다 어머 요게 더 난데? 할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아씨 나 이거 비슷한 거 있네 싶다면 또 내려놔요. 차라리 그 돈 세이브해서 또 다른 거를 사는 것도 낫고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. 같은 제품인데 오프라인에서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요. 온라인에서만 혹은 어떤 플랫폼에서만 할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계산을 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좀 비교도 해봐야지. 나만 그래? 나만 짜쳐? 이거 짜친 거 아니지.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거를 누려야죠. 여기서 이 옷 입어보고 딴 브랜드 사는 거 아니잖아. 같은 브랜드 사는 거니까. 온라인에서는 뭐가 소멸돼요 이러면서 나를 건드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이게 또 가끔 이게 직원분들이 요런 또 멘트를 날려. 지금 새 상품 있는지 알아봐 드릴게요. 이렇게 하는데 고객님 이거 스몰 사이즈 지금 딱 한 벌 남은 거거든요. 막 이런 거. 온라인에 있을 때 있어요. 대입고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그거잖아. 이 옷이 제가 더현대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예뻐가지고 이걸 실제 입어봤습니다. 그래서 예뻐서 사야지 그러는데 매장에는 미디움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근데 미디움은 좀 컸어. 그래서 스몰 사고 싶은데 했더니 스몰이 그냥 없대. 품절이라 그랬어.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는데 온라인을 딱 찾아보니까 있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몰로 지금 오더를 했던 거고요. 분명히 한 피스 남은 거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또 리오더 되거나 막 그런 경우들도 두드러 빽빽 봤어요 내가. 오늘 이렇게 해서 온라인 쇼핑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오프라인을 갔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한번 봤습니다. 온라인 쇼핑이 나쁘냐? 아니죠.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온라인 쇼핑이 훨씬 활성화되고 온라인 상의 제품들이 훨씬 많아요. 근데 온오프 함께 있는 브랜드 그런 제품이라면 최대한 이 양쪽의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하시고 잘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온라인에서 모델이 입고 있는 마네킹을 입고 있는 이 멋진 그게 아니야. 내가 입었을 때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만의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경험치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실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가 점점 쌓일 거거든요. 기약이면 돈을 치르는 실패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살랑거리고 예쁜 봄 신상들 이제 막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칙칙하고 무거웠던 겨울옷 빨리 넣고 화사한 봄옷 빨리 사고 싶단 말이야. 당장 날 추워가지고 3월 중순 넘어서까지는 그 옷을 못 입더라도 가장 옷 사고 싶을 때가 이제 3월 초 요럴 때거든요.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마음 다 잡고 그래도 산다면은 예쁜 거 득템하시고요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.